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2년 6월 6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3일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뭐 날씨도 좀 화창하고 뭐 좋은 어떤 연휴 아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뭐 약간 혼조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우리나라가 휴일이 휴장이지만 이제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열리는 그런 장세였는데 나보지 않았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밤에 이제 미국장이 뭐 폭락하지 않는다면 화요일 우리나라 개장일에 큰 어떤 하락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슈가 좀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 거고요. 굵직한 게 이제 테슬라가 10% 감원한다. 뭐 이걸 약간 좀 번복하기도 했는데 요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테슬라가 이제 9%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 마크론이 이제 7% 급락을 했는데요. 디램 침체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월가에서 좀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형태가 나왔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이제 뭐 PMI 지표 나왔는데 50 미만이라서 이제 아직은 침체 구간이지만 빠르게 이제 회복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중국 경기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이제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긍정 포인트로는 좀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뭐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같이 한번 조화롭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이제 지금 현재 장중 월요일 이제 장중 선물은 0.7%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이죠. 2.47% 빠졌어요. 그래서 그 주요한 어떤 원인은 이제 기술주가 이제 많이 밀린 부분인데요. 기술주하고 반도체 쪽이 이제 대부분 밀렸는데, 기술주 하락의 주도는 이제 테슬라입니다. 9% 급락했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전방위적으로 전기차 만드는 밸류체인을 쫙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 이제 공장 대규모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본능적으로 이제 경기의 어떤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느낌이 안 좋다. 경기의 느낌이 안 좋다는 발언과 함께 이제 10% 감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뭐 전기차 쪽 기업들이라든지 기술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9% 급락하면서 다른 기술주에도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나스닥의 2.4%를 하락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 이렇게 급락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기술주 반도체 주 중심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들. 에너지주들은 올랐어요.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이런 것들, 또 바이오 섹터도 이제 헬스케어 섹터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전체로 이제 ETF 단으로 따지면 이제 플러스인데, 기술주 중심, 반도체 중심으로 좀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가 1% 빠졌고 S&P가 1.6% 하락. 그래서 이렇게 미국장이 밀렸는데, 일단 미국장에서 테슬라의 이제 주가 차트. 이게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도가 잡히면 상당 기간 동안 좀 조정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차트의 또 궤적이에요. 차트의 패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테슬라도 조정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인다고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고점대를 벽거내지 못하고 이제 되밀렸잖아요. 저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다시 또 더 급락한다 이렇게는 좀 확률이 좀 높진 않아 보이는데,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게 좀 여전히 좀 나타나는 어떤 궤적 패턴이다. 그래서 급반등하기는 좀 쉽진 않은, 여기에 또 이제 여러 어떤 매물대가 또 크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질 때 시간이 좀 필요한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감지되는 주요 이제 기술주, 반도체 주식들인 것 같아요. 나스닥 증시 뭐 최악은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형성하려는 이제 단기적인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그래도 많이 좀 올라온 형태가 좀 전개됐고,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가 좀 유의미해요. 최근에 보시면 와우, 이게 엄청 세게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뭐 추세 완전 전환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됐다. 완전 그냥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일단락되는 이제 상하이 봉쇄가 좀 해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경기 지표들도 좀 살아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부양책들을 또 과감하게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제 장중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의 어떤 화두는 아마 중국 지표일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5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가 40일, 50 미만이면 아직 침체인데요. 그래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코로나 봉쇄 위축은 좀 지속되고 있지만 점점 살아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36.2에서 이제 41.4로 이제 반등을 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위축 국면이죠. 50 미만이니까. 위축 국면에 진입한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 코로나19 봉쇄령의 영향으로 36.2를 가리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졌다. 코로나 이후 이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래서 일시 휴업과 이동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봉쇄령이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인들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는 향후 팬데믹 확산세가 다시금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서 완벽하게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루트 통해 가지고 상하이 쪽하고 바이징 쪽 이렇게 정보 들어오는 쪽 이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채널을. 그래서 그런 쪽을 보면 이제 점차 개방을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사를 보시면 중국 베이징 방역 완화 13일 정상 등교 자금성 재개방 해서 이런 모습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나서는 중국 베이징 시민들에서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증시에는 또 이제 환율까지 영향 미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봉쇄에 준하는 정책을 가동한 중국 수도 베이징이 확산세가 꺾이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단 뭐 식당들은 이제 좀 허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고 또 이제 학생들 등교 수업, 뭐 이거 보면 이제 좀 살아나곤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 온라인 수업 하다가 전환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재개하기로 했다. 한 2달 가까이 만에 이제 연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금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베이징 19명, 상하이 22명 등 모두 8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입니다. 그래서 적은 수인데요. 어쨌든 확실하게 잡으려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서 오늘 아시아권 증시 괜찮습니다. 니케이가 0.5% 지금 3시 정도 되는데요. 0.6% 정도 상승. 홍콩 상하이가 1.6% 상승. 대만도 0.37% 상승. 그리고 상해 증시가 0.8% 상승으로 금요일날 미국장 급락한 거, 뭐 급락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나스닥이 2.4% 빠진 게 뭐 크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강세를 좀 띠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직원의 10%를 감원한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전기차 부문 인력 10%를 감축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정직원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장 빠진. 미국 경제에 관해서 엄청나게 나쁜 느낌, 슈퍼배드 필링. 표현 자체가 슈퍼배드 필링. 엄청나게 나쁜 느낌이 든다면서 이 같은 대규모 감원을 예고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회사 메일에 이제 보낸 이제 앨런 머스크의 이제 내용이에요. 10% 정직원을 이제 감원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엄청 나쁜 느낌이 드는 경제에 대한 어떤 이제 발언을 한 부분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어떤 발언들이 우리가 좀 가볍지 않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광범위한 어떤 사업 밸류체인을 갖고 있잖아요. 뭐 단순히 어디 외주 받아가지고 막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광산부터 해가지고 배터리 원재료 구매, 뭐 판매, 화상, 충전 네트워크, 뭐 밸류체인의 어떤 모든 어떤 부분을 이제 수직 계열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원재료부터 중간 단계 또 판매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경제 돌아가는 어떤 그 상황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책상 앞에서 이렇게 뭐 연구하는 그런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보다는 사실 또 현실감 있게 또 들리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좀 이 발언 자체가 가볍지 않다고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받아들인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거 좀
진짜 향후에 어떤 침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간 거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뜯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테슬라의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고 이제 그냥 원격으로 이렇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기에는 이 재택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이게 뭐냐, 당장 회사로 출근해라. 아니면 회사를 떠나라 이렇게 뭐 경고하는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10% 정도 이제 뭐 감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비정규로 뽑아가지고 비용을 낮추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머스크의 복귀 명령이 노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약간 노사 갈등 측면에서 내부 메일로 쐈던 그런 내용이 언론에서 이제 나오면서 조금 호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내용이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야, 뭐, 감원한다 해가지고 막 경기 침체로 간다. 너무 그렇게 이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테슬라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재택근무가 이제 보편화되고, 야,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되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택근무를 기조를 좀 하는 부분 같은데, 테슬라의 복귀 명령은 많은 근로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것이다 해서 이런 발언을 했던 10% 감원 발언을 했던 게 이제 내부의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약간 좀 직원들과 노사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잡음 이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어떤 내용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너무 침체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 인력 과잉 발언을 이제 번복했다. 테슬라 직원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또 발언을 했는데요. 참 그 미국은 좀 참 자유로워요 보면. 앨런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뭐 한 이제 연설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자리에서 이 부분을 또 질문을 했나 봐요. 한 뭐 어떤 누군가 기자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동안 포드는 새로운 전기차를 만드는데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며 머스크에 반박하는 답변을 내놨다는 거죠. 또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전기차에 이제 비슷한 투자를 하고 반도체 업체 인텔은 투자를 통해서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한 뒤 머스크를 향해서 달나라 여행에 많은 행운이 있길 바란다고 약간 좀 비꼬는 거죠. 결국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대통령 뭐 다른 기업들 뭐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머스크가 이제 얘기했지만 어쨌든 괜찮다는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는 것 같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란 글을 올리면서 3일에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테슬라의 많은 영역이 인력 과잉 상태가 됐다. 정규 급여를 받는 직원 수는 줄어들 것이다. 아까 이제 그런 노사 갈등에 대한 어떤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도 시간제 직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제 비용 문제에서 뭐 비정규로 늘리는 게 낫지 않겠어? 저렇게 출근도 안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3일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이걸로 인해서 9.2% 하락했는데 뭐 되돌림이 좀 나오지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번복을 한 이런 발언들이 아마 오늘 밤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정규직 직원 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머스크의 트윗은 앞서 회사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과 배치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표를 보다가 요거를 좀 유심히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 중에 이제 저축률인데요. 이게 이제 요때 이제 코로나 이제 직후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30% 넘게. 그러니까 엄청난 보조금 지급하고 이제 막 돈을 줬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돈을 못 쓰고 이제 봉쇄가 되니까 경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급속도로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렸는데 이게 이제 높다는 거는 향후 이제 소비력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돈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제 저축률이니까 그만큼 나중에 쓸 수 있는 돈, 뭐 소비로 쓰든 뭐든 투자를 하든 그런 돈이 이제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보시면 와우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거의 이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향후에 대한 소비나 투자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걸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향후 이제 경기 좀
안 좋을 수 있겠는데? 이런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미래에셋에 나오는 이제 정리된 리포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전기차 업종이 부진했다. 예, 뭐 아까 체크해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빅테크 기업들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들. 경기 침체를 머스크가 이제 언급하면서 또 산업에 대한 위축 우려가 급락을 만들었고, 리비안도 5%, 니오, 샤오펑 이런 기업들도 4%, 5%씩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앱스토어 매출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소식, 이런 부분도 애플과 기술주들의 어떤 약세를 좀 야기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론 7.2% 빠졌는데요. 스마트폰, PC 산업 등에 대한 노출이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 조정으로 급락을 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섹터는 2% 올랐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이제 바이오 ETF도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요즘 이제 빅딜 소식, 뭐 인수합병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술주, 뭐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 반도체 쪽이 2%대, 3% 정도 빠지는 미국장의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장에서는 그 반도체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화요일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것 같고, 국제유가는 이제 오펙 증산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그 이유가 이제 러시아 공급 차질을 메우기가 이걸 가지고서는 어렵다는 어떤 내용들, 또 오펙 국가들이 설비 부족으로 증산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에 또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수요 증가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소식, 이런 것들도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원인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둔화를 좀 강력하게 얘기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 우리나라 경제 중요할 텐데요. 투자 전문 매체 밸런스에 따르면 이제 파이퍼 샌들러라는 분석가가 있나봐요, 월가에.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가인 하시 쿠마르라는 사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를 하향 조정했다. 이 그냥 빌미를 찾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여튼 뭐 90달러에서 70달러로 이제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어려움이 가중돼 소비자 시장에 대한 회사의 노출이 과다하던 점이 우려스러운 점이다. 뭐 하여튼 뭐 자기 주장이죠. 세계 경제가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는 마이크론이 PC, 모바일 등과 같은 소비자 선호 시장에 50% 이상 노출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해서 뭐 반영됐다 볼 수 있죠. 게다가 노출 정도는 우리의 반도체 커버리지 대부분보다 훨씬 높다 하면서 뭐 상당히 좀 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몇 달 동안 D램 계약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한 것이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격 하락세가 소비자 지출이 정체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수요가 계속 약해진다면 마이크론은 이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쪽이 지금 뭐 이런 어떤 외국인들 어떤 뭐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PC와 모바일, 가전, 게임과 같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소비재 시장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제 뭐 소비자의 전자제품 구매가 감소한 요인으로 이제 긴축이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것이고, 아까 이제 체크해드린 대로 이 가처분 소득 대비 이제 저축률이 이렇게 급락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대한 소비 여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근거로 좀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 떨어졌잖아요, 많이. 뭐 삼성, 하이닉스는 뭐 주구장창 지금 1년 6개월 이제 빠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된 흐름이었을 거라고 생각. 선행적으로 빠지고, 또 이제 선행적으로 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좀 풀린다는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사실 좀 좋게 풀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이 가전제품에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수요가 줄면서 그쪽에 쓰이는 반도체 생산하는 부분들을 자동차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숨통이 좀 트였다는 어떤 내용인데요. 반도체 공급이 좀 개선됨에 따라서 밀린 주문량을 줄여가고 있고 소비자 수요를 어떻게 유지하는 데로 옮겨가고 있다 해서 결국 이제 자동차 업체들, 뭐 벤츠라든지 이런 쪽도 작년보다는 낫다. 밀린 주문을 줄이는 데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다. BMW도 모든 공장을 가동 중이며 반도체 공급으로 인한 중단은 없다고 제한적 낙관론을 펼쳤다 해서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생산을 원활하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현대차 그룹주들도 좀 지금 최근에 시장 대비 좀 괜찮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좀 부정적인 경기가 좀 뭐 지표로 보면 이제 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국 쪽은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금융투자 리포팅 한번 보면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제목이 이제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흐름들. 이게 이제 신흥국의 자금 이탈을 좀 둔화시키는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 기조가 한풀 꺾이면서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달러 강세가 진정됐다는 점은 넌 US, 미국이 아닌 주식시장 쪽, 대표적인 게 신흥국, 중국 이런 쪽이죠. 이런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된다. 5월 들어서 신흥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이탈은 중국 상하이 봉쇄의 부정적인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 4주 연속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됐고 총 유출 금액도 6조 원 넘는 수준으로 이제 큰 편이죠. 그러나 6월 들어서 상하이 봉쇄는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고 이러한 기대감은 중국 PMI 제조업 지수 4월에도 47.4포인트에서 49.6포인트 5월달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 경기 지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다. 5월달 중국 PMI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 상승과 재고 지수 하락으로 인한 재고 순환 지표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해서 점진적으로 중국의 이제 여러 어떤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도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보면 2분기 2.7% 저점으로 3분기 4.7%, 4분기 5.1%. 점점 이제 개선되는 컨센이 높아지잖아요. 하반기 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중국 증시 또 한국 증시도 하반기에는 좀 턴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보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장이 먼저 빠졌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죠. 미국장이 작년 말부터 빠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프록시 뭐에 민감도를 보면서 움직이냐? 중국의 이런 어떤 경기, 중국의 이제 IT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좀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증시가.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면 한국 증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 증시 빠져도 덜 빠지고 미국장보다 덜 빠지고 오히려 중국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랬으니까 작년 초부터. 그래서 중국은 경기 개선을 위해서 통화 확장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저점 형성 이후 22년 이후 꾸준히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통화 정책이 확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통화 정책이 확장. 미국과 다르네요. 중국 시중 유동성 증가 시 중국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는 상승하고 국내 수출 물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2010년 이후 중국 시중 유동성과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 전월 대비 동반 상승 시 국내 증시에서 전월 대비 매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과 동시에 주가 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했던 업종은 화장품, 반도체, 화학, 자동차 이런 업종이었다는 거. 그래서 반도체도 거기에 따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중국 시동 유동성 증가와 재고 순환 지표 상승 시 매출 추정치와 주가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지자. 자동차 업종이 좀 대표적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쪽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 지표상 중국이 확장 정책을 이제 펼 때 국내 수출 물량이 개선됐다는 측면들 보시면 초록색의 흐름과 이 회색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 중국이 확장 돈을 풀 때 국내 수출 물량이 개선되더라. 그 이제 지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수출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은 여전히 부담이지만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 이제 달러 강세가 진정됐다는 점은 그나마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신흥국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올해. 근데 이제 조금 그게 둔화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중순 이후 달러 강세는 진행됐지만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지속됐던 이유는 중국 상하이 봉쇄 영향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완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매도 수급을 좀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하이 봉쇄는 단기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좀 이제 이렇게 개선시키는 흐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 반전은 중국 기업 이익 증가율 개선에도 긍정적이다. 중국 경기 지표 좋아지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좀 지표의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휴 새에 나왔던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바이든발 이제 태양광 호재 두 가지에서 유진투자에서 코멘트를 이제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미국산 태양광 생산 확대에 의해서 행정명령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 이제 구축 목표 자체가 굉장히 크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 내 모듈 생산 라인 증가가 약 3배 가까이 증가 예상된다. 태양광 이렇게 호재 뜨는데 풍력도 당연히 같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동남아 셀 모듈에 관해서 관세부가 2년간 유예 결정했다는 부분이,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중국 거를 미국에서 바로 안 가져가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 소급 적용해서 부과 예정했던 것들을 유예를 한다. 이제 확정 시에는 미국의 태양광 설치 수요 단기 급강 가능성 높았으나 악재가 사라진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가 많이 또 하고 있으니까 호재가 될 것이다. 미국 태양광 설치량이 약 80%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셀과 모듈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위 두 가지 결정으로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향후 2년간 예정대로 성장하고, 미국 내에서 설치 증설을 진행 중인 대한민국 업체들은 최대 시장에서 차별화된 점유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해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 업체들 강세를 띠는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풍력 태양광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기사 보면서 우리나라 투자들의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지금 투자 손실을 거의 대부분 투자 손실을 보고 있죠. 주식시장이 지금 내려앉은 게 엄청나니까. 지금 코스피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이 부근에서 100조 넘게 지금 사람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주식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이 여론조사 87%. 이게 이제 좀 유의미하고, 앞으로 투자라는 게 우리가 한탕주의라든지 한번 하고 말고 그냥 잠깐 시장 좋을 때 그냥 했다가 말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해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자산 증식의 자산 관리의 어떤 수단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또 펀드라든지 맡기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데 보다 더 사람들은 인식을 크게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남자가 49%, 1년 전보다 이제 이렇게 증가했네요. 여자도 29%에서 42%. 이제 직접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직접 해보겠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 많았고, 손실이 나도 지금의 손실이지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과거보다 인식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구나. 투자에 대한 인식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최근 2년간 직접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나라는 질문에 68%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손실 보고 있지만 대부분 87% 정도가 주식 투자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응답을 했고,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격은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맞죠?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 주식 투자를 단순히 그냥 잠깐 하고 좋을 때 하고 그런 수단보다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어떤 재테크 수단보다는 내가 정말 큰 자산가로서 또 올라서는 그런 수단으로서 한번 깊이 있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결국 이제 이쪽에서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세상도 미래의 세상을 항상 공부하는 그런 어떤 지적 유의 어떤 과정들도 같이 거치면서 정말 행복한, 재미있는, 즐거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느꼈지만, 야, 이게 지금의 어떤 이런 순간순간 이 과정 자체,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나중에 그래요, 얼마 벌고 이렇게 내가 목표랑 뭐 벌고 이런 것들도 참 엄청난 성취감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쭉 가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이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투자의 어떤 즐거움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즐거움이 지금은 손실이지만 이게 내가 확신을 가지는 기업이고, 야, 이거 기업 이거 너무나 성장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희망을 계속 이제 쌓아나가면서 그 과정 자체가, 돌아보니까요, 그 과정 자체가 즐기고 있었구나, 주식을, 투자를.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즐겁고 행복한 투자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저는 그래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뭐 정말 다른 취미 가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 정도로 투자에 정말 몰입하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지표들, 이런 것들, 뭐 발언들 많이 혼재돼 있어요,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있다. 그리고 주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더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있고, 그런 기업들은 이런 대내외적인 어떤 이슈에 일시적으로만 반응할 뿐,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낼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그리고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를 꼭 인식하고 각인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날 다음 주 장도 화려하게 활기차게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심학사는 또 다음 주 좋은 내용,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마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